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스님이 볼 때는 상당히 뜬금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 시기에 갑자기 단식 투쟁을 선언을 했을까?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과연 명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고 또 이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 PS를 하고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성남시장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고 또 2008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실패를 하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되고 14년도에 재선에 당선이 되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또 당선이 되고 2017년도에 대선에 또 경선에 출마해서 낙선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인생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선 출마해서 당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로 선정이 돼서 또 대통령 대선에서 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개항을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력을 가졌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또 단식 투쟁이냐? 이 단식 투쟁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9월 4일 날 검찰에서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소환은 기피 작전일 뿐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을 것이다. 사실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식 투쟁을 하는 명분이 없다. 이것은 9월 4일 날 검찰 소환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며 언제쯤이나 끝날 것인가 오늘 한번 사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프로필에는 64년 12월 22일 대선 출마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무위키는 바뀌었습니다. 63년 12월 8일 나무위키는 63년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에 더 신빙성이 있냐? 이게 두 개 다 풀어보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 64년 12월 22일 시는 미시 정도. 왜 미시냐? 목의 우운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주는 자월의 을목이 자동월의 추운 겨울철 동지달에 을목이 지지무근하고 물론 진중을목에 통근하고 미중을목에 통근을 하고 간목은 있지만 지지가 무근하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약한 사주다. 약하면 뭐 때문에 약해졌냐? 식상이 대왕에서 그래서 약해졌기 때문에 식상을 억제를 하고 일주를 도와주는 진상관 용인격이다. 진상관 용인격의 사주다. 그래도 물이 용신이고 자수
이 개수는 자자살찌가 돼서 토국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시도 있고 술시도 있고 진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시일까? 미시로 봤을까? 술시가 뜨면 병술시가 되니까 자수 한 점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은 뭐 사법고시 필수나 아니면 뭐 성남시장이나 국회의원 당대표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운의 어떤 크기로 보면 그래서 미시로 잡아본 거예요. 결국은 어렸을 때 수가 지금 자수가 용신이면 인수가 용신인데 자 금은 희신이고 금생수하는 수가 용신일 때 토는 기신이고 화는 구신이고 토가 기신일 때 목은 약신이고 이런 사주입니다. 금수 모군의 발복은 사주 맞습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63년 12월 8일로 사수를 분석을 해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다. 근데 지금 64년 12월 20일 미시가 거의 맞는 것으로 스님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어떤 이력을 맞춰보면 거의 지금 이분이 78년도에 중학교 검정고시, 78년도에 중학교, 이때가 15세예요. 17세에 80년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도 이때가 몇 살 때가 23세. 그 85년도가 을축년인데 이때는 인중간목운에 사법고시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에 15, 16, 17, 18, 19, 20, 21, 22, 23세 때에 86년도에 사법고시를 배치하게 됩니다. 인중간목운에 사법고시를 PS를 하게 된다. 이때가 뭐예요? 간목대운에 병인년입니다. 병인년. (23세) 때 사법고시 PS에서 교라소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시장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죠. 2008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또 낙선을 합니다. 2006년도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17년 전입니다. 43세 때예요. 진중무토에 진중무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역시 마찬가지. 진중무토의 무자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 용신인데 토가 병인데 병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신의 병이니까 병의 운이 들어왔을 때 성남시장도 실패를 하고 국회의원도 실패를 한다. 자, 2010년도에 1년 후는 경인년입니다. 자, 2013년 전이면 60에 47세예요. 신금대운에 경인년에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금대운은 병신합수, 수국화, 병신합수, 화수, 수국화하고 상관을 억제를 하고 수생목, 목국토를 해주니까 야군이 돼서 그 다음에 일령운도 경인년이 돼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에.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다. 자, 2014년도에 또 재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면은 사중 병화운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참 삐걱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사에 삐껴본다. 사중 병화운에. 이거 진상관 행상관 운이에요. 진상관 행상관 운이에요. 위와 백단인데 안 되는 운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1년 운이 무술년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 근데 왜 됐냐?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또 하나 남경필 지사하고 남경필 지사가 그때 당시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실은 안 되는 운이 맞는데 됐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안 되는 운이 됐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에 가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이 파기환송을 시킴으로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당시가 사중 병화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55세 임수로 운이 바뀌면서 2019년도가 기해년입니다.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년 2020년도가 병자년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대운과 일령운이 변했기 때문에 좋은 운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파기환송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하고 또 대선에 떨어지니까 이 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대운 임수가 언제까지 60세 금년 12월 22일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작년이 지금 이민년입니다. 작년이 이민년. 금년이 개면년이에요.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자, 여기 진짜 지금 묘운에 들어왔어요. 개면년 묘운. 개운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거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고 또 구속 만기로 또 풀려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본인은 정작 대운이 살아있는 상태고 1년운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구속영장조차도 지금 청구가 안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작년 9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633이라고 그러죠. 1심이 공직선거법은 1심이 6개월 또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에서 1년 안에 상고심이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1심도 안 나와 있잖아요. 아마 스님이 볼 때는 지금 이 운이 대운이 생일을 지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결국은 임수가 끝나는 그 시점이 금년에 12월 20일 생일이 지나면 임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화로 변하게 됩니다. 오화로 운이 바뀌게 되면 어쩌냐? 우선은 자오충. 아주 자수가 용신인데 사오미 화국이 화생토 토국수 자오충 왕세충. 그러면 이 자수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장이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 자수가 뭐예요? 명예인데 명예가 뭐예요? 불명예로 변하게 돼요. 지금 화가 진상관, 행상관, 위와 백단 천가지 만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제살태과가 됩니다. 화급금 사중 경금이 소진이 됨으로 해서 관제구설 방식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고 또 구속 만기로 풀려나기도 하고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얼음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또 뜬금없이 단식투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기피작전이 아닌가. 과연 그것이 명분이 있냐 또는 실리가 있냐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투쟁이 아닐까라고 스님은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음력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신월, 신유월, 임수월. 개우는 살아있어. 임수하고 개는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음력 7월, 8월, 9월, 9월, 15일. 이때가 음력 9월 보름이 지금 술토가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악의 이제 마지막 5화로 가는 길목의 시작이 술토입니다. 이때가 양력 10월 29일이에요. 양력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가름이 난다. 결국은 금년에 12월 20일이 지나고 금년 연말까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소환을 해서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또 지금 단식 투쟁이면 이제 몸이 아프다 건강상의 문제로 또 지연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운을 살펴보면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러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될 만큼 그러한 비리가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자칫 잘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5화를 향해서 달리고 12월 22일이면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늦어도 연말 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국 정치사의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런 단식 투쟁은 명분이 있냐 명분이 없다 이렇게 스님은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